저는 오늘 데이터에서 시작하는 AI 혁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AI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해서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추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AI를 정의하는 이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4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AI가 지능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그 기반이 되는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지능을 점점 향상시켜 나가는데요. 그 AI 도입을 기업에서 하실 때 가장 막연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시작을 데이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ID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부터 지금 전 세계의 데이터가 계속 지수 형태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연간 생성량이 약 175제타바이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72% 정도가 기업에서 생성하는 데이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생성과 활용 관리의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데이터의 생성 관점입니다. 전체 데이터 중에서 정형 데이터를 약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고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속성이 정의된 속성에 맞는 값을 갖고 있는 행과 연로된 그 표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남은 80%는 모두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기업에서 생성하는 이 비정형 데이터를 예시로 들자면 PDF 문서, 그리고 MS 기반의 이런 협업 툴 문서들, 엑셀이나 PPT 같은 문서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되는 그런 데이터들도 모두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아까 175제타바이트가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프레젠테이션 한 지 한 2분 정도 지났거든요. 2분 동안 전 세계 약 1000시간의 분량에 해당하는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걸 기업으로 예시를 들면 기업에서 자주 생성하는 데이터를 MS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MS 기반의 데이터를 문서 하나당 3메가라고 제가 가정을 하고 전 세계 데이터에 지금 2분 동안 어느 정도 문서가 생성되는지를 보면 약 128억 개가 지금 생성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숫자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비정형 데이터는 생성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의 활용과 관리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전체 데이터의 10% 정도만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수면 위에서 실제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데이터는 약 10%뿐이고 나머지는 다 다크 데이터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크 데이터는 이미 생성은 되었지만 조직에서 잘 활용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다크 데이터는 단순히 어떤 기술적인 부산물이 아니라 기업이 데이터 성장을 하면서 관리되지 않는 이런 데이터의 성장의 결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을 크게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기업에서 이런 데이터를 관리할 때 거버넌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보존하고 아카이브하는 이런 기준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문서가 생성이 되면 다 저장을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저장이 된 문서는 쉽게 삭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문서의 수명 주기도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기업에서 오랜 기간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향후에 엔드 유저가 그 문서를 보고 이걸 내가 삭제해야 되는지 삭제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굉장히 모호해지거든요.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파일을 2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위에는 버전 3이라고 되어 있고 최종 버전이라고 파이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밑에는 파이널이 2번 명시가 되어 있고 버전이 4라고 되어 있죠. 굉장히 최종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문서 2개 중에 어떤 게 더 최신 파일 같으신가요? 문서 명만 보면 당연히 밑에 있는 문서가 더 최신 문서일 것 같은데 왼쪽에 수정 시간을 보시면 위에 있는 버전 3번 문서가 더 최근에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용자는 이 파일 리스트를 보고 어떤 문서가 더 최신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서가 더 최신 데이터라서 이 어떤 데이터를 보고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문서를 삭제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크 데이터들은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리스크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들은 기업의 보안 입장에서도 오랜 기간 관리되지 않는 이런 데이터들은 외부에서도 1차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일로 현상의 심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일로는 서로 다른 부서나 시스템이 각각의 데이터를 개별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부서나 시스템 간의 그런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좀 더 좁은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개인도 개인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개인별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문서들을 상대방과 서로 공유하지 않는 이런 문화도 굉장히 사일로 현상을 심화하고 있다. 그런 문화들이 다크 데이터를 점점 더 많이 생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25년도 3월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저 디지털 숨바꼭질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제가 어떤 업무를 할 때 지식근로자들이 업무를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업무를 하기 위해선. 그럼 그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부서에 요청을 하고 뭐 여러 부서에 요청을 하고 그 데이터를 수신하고 다시 또 가공하고 하는데 일주일에 4분의 1 정도를 업무 시간에 할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가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 찾는 그 업무를 일주일에 4분의 1을 소모한다는 건데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이거는 개인의 업무 효율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업무를 의뢰하는 사람, 의뢰하는 그 당사자한테도 그 당사자도 또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의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사적인 관점에서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저하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비정형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다크 데이터도 전체 데이터의 90%에 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도입 준비 단계에서 이런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장애물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오히려 이 방대한 데이터들은 AI에서는 인사이트를 도출해낼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데이터의 통합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거버넌스의 부재는 전사적으로 데이터의 통합적인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그리고 이런 방대한 데이터들은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의 구분 없이 통합적인 데이터의 관리 플랫폼을 통해서 구성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의 통합에 대한 해답을 저는 오늘 클라우드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뭐 개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CSP에서 제공하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올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거버넌스를 관리하고 그리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이걸 AI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것까지 이런 CSP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를 처음으로 통합하고 관리하시는 AI 도입 전에 데이터의 통합을 고려하실 때는 클라우드가 아주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표인데요. 먼저 기업이 AI 도입을 위한 핵심 구성 요소로 4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AI 모델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아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비즈니스 규모나 목적에 맞는 AI 모델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계속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빅데이터, AI의 성능은 데이터의 품질과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방대한 데이터를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도메인 널리지입니다. 이 도메인 널리지라고 하는 건 조직 고유의 문화와 우리 회사의 고유의 문화성을 이 AI 모델이 학습하게 만드는 건데요. 방대한 데이터로 어떤 결과를 내는 거는 지금도 생성형 AI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걸 기업에서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회사의 문화성과 노하우를 충분하게 그 AI 모델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트너에서 연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도메인 널리지를 명확하게 확보하지 않고 AI 도입을 하는 기업들은 약 60% 정도가 이 AI 도입 프로젝트를 실패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의 거버넌스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시고 이 두 축을 적용한 기업만이 앞으로 AX를 나아가시는데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